그 43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치, 대치 우리는 이렇게 쓰자 그랬는데 먼저 43쪽의 위에 전치는 그 한치 그러기도 하고 아까 순열하고 연관을 가지고 대치는 한자 또는 치한 이렇게 해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이게. 자, 우리는 전치 대치로 크게 이제 그 전치는 트랜스포지션, 퍼뮤테이션, 서브스티튜션, 에스박스 딱 요렇게 정리하고 그 이거 뭐 한자 한치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책에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는 이게 치안표 그러면 뭘 말하겠습니까? 뭐죠 이게? 만약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이 치안표가 이쪽하고 연관을 가지겠어요? 이쪽하고 연관을 가질까요? 만약 책을 읽다가 예? 그 책을 보십시오. 그 대치암호를 다르게 뭐라 그런다고? 치안암호 그래요. 그러면 대치암호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치안암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안암호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단일 치안암호. 그래서 어떤 책에는 단일 대치암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대치, 전치 서대 치안은 대치암호를 치안암호다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없구나. 그 밑에 선안에 43쪽 밑에 보십시오. 첫 번째 점, 전치와 순열은 같은 개념이다. 이해될 거고, 그 밑에 순열은 순열을 치안으로 해석한 책도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퍼뮤테이션, 이게 뭐라고? 이제 순열이야. 이 순열을 뭐로 해석해 놨다고? 이거를 해석하기에 뭐라고? 이렇게. 그 밑에 두 번째 점입니다. 순열을 치안으로 해석했다. 아까 ABC 세 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순열 조합이 뭐라고? 몇 가지가 나왔어요? 6가지가 나왔죠. 그랬을 때 이 ABC라는 메시지를 평문을 이 6개 중에 어느 하나로 암호, 치프 텍스트, 암호로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6가지 이걸 순열 개념이니까 누구나 순열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어에서 안 헷갈리겠죠. 이 6가지 순열표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돼서 뭐가 된다고? 원래 평문 메시지가 암호문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알아들어. 근데 이걸 순열표라 안 하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치안표라 그래요. 이거는 유명한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다른 저런 시험 문제에 보면은 치안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치안표는 곧 뭐를 말하는 거 여기서? 순열표 이걸 말하는 거 이게. 그러면 이 순열표를 말하는 거는 이 원 메시지가 순열표에 의해서 치안표에 의해서 암호화가 됐다는 것은 뭐란 방식이라는 거 이거는? 전체의 방식이잖아. 그래서 이 치안표에 의한 암호문은 이 전체에 의한 거 책 같은데 이거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그 단순하게 치안을 또 대치를 치안으로 해석했으니까 치안표 그러면 대치에 의해서 뭐예요? 암호화가 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내가 처음에 이 책 적으면서 이제 작년에 내 1년 동안 이걸 여러 책을 읽어봤어요.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치안표, 치안에 올리고 막 분명히 치안은 이 대치를 치안으로 돼 있는데 책에는 앞에는 그렇게 써놓고 뒤에는 또 이렇게 써놓고 얼마나 헷갈려 이게. 그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나는 이제 전치, 대치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이 용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용어 사용을 제대로 안 해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혼란을 겪는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충분히 감안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44쪽. 예제. 이걸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8비트 현대 블록 암호에서 1의 개수가 3개입니다. 자, 이게 8비트예요. 8비트 0, 1, 0, 1, 0, 0, 0, 1. 1이 몇 개예요? 1이 3개로 된 메시지가 있다. 자, 이걸 이제 1번 대치 암호로 암호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먼저 대치 암호로 암호화되는 경우는 이 가지수가 몇 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다 0이 돼도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1의 개수가 뭐예요? 이제 내가 S박스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 알아들어야 돼, 이제. S박스 원리에 의해서 암호화를 할 때는 1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일치 안 하겠죠? 전부 다 먹어도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많은 가지수가 나오는. 그랬을 때, 이거는 2의 8성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S박스, 이 대치의 원리에 의한 암호에서는 가지수는 얼마가 된다고? 2의 8성에서 256개. 다시 말하면은, 단순하게 이 메시지를 S박스의 원리에 의해서 암호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어느 하나 이거였다. 예를 들어 어떤 암호문을 이렇게 만들었어. 네? 그럼 암호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에 의해서 이걸 뭡니까? 발견, 해독했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 이거 다 해보면 되잖아. 256번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256번 중에 어느 하나는 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시행착오가 되겠죠. 근데 이걸 전체의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체의 원리에 의해서 암호문으로 바꾸는 건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P박스라 그래요. 전체의 원리에 의한 암호화를 실시했다. 그러면 암호문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요 1의 개수가 몇 개예요? 1의 개수가 3개면 전체에서는 결과가 항상 1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3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전체의 원리죠. 그래서 이 전체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호문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이게 하나 둘 셋. 예? 요거는 가지수가 얼마 되겠어요? 요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256가지야. 그래서 256번째 가지수는 이거는 조합이 C에 8개 중에서 3개가 뭐가 되겠어요? 항상 1이 3개가 돼야 되잖아요. 경우의 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 공식 요거는 3팩토리얼 분의 P에 8의 3이니까요. 요거는 P의 4는 8, 7, 6, 3, 2, 1. 무슨 말인지 알죠? 8, 7, 6, 3, 1 하면 56번 책에 있어요. 이건 50몇 번이라고? 56가지가 된다 이 말. 경우의 수는 56번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메시지가 전치로 했을 때 나오는 수하고 대치로 했을 때 나오는 수는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요? 넘사벽은 훨씬 큰 숫자가 돼요. 이게 8비트라 갖고 이 숫자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이게 8비트가 아니고 64비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64성은 얼마가 돼요? 엄청난 큰 숫자가 되잖아요. 근데 C에 여기 있을까요? 우리가 2의 64성의 개념하고 C에 64개 중에 1의 개수가 뭐 15개다. 이 숫자가 이 숫자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매우 큰 숫자가 되겠죠. 커질수록. 네. 그래서 대치 암호의 필요성. 자, 그래서 44쪽에서 현대 블록 암호에서 대치 암호로 설계하는 경우, 전체 암호로 설계하는 경우, 경우의 수가 이렇게 차이 난다. 정리하고, 그래서 그 밑에 뭐 쭉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45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암호에 대한 원리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빨리 살펴보게. 시저 암호 예를 들어놨습니다. 너무나 뭐 유명한 암호니까. 그 로마 장군이면서 황제인 시저가 기원전에, 암호화 하기 위해서 그 밑에 거리 산 만큼 A는 D, B는 E, C는 F 이렇게 3개씩 떨어진 거리 해서 암호화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대치 암호, 다르게는 이동 암호 그러는데, 그래서 그 밑에 뭐 코리아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 남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시저 암호에 대한 전사 공격, 전수 조사 공격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몇 번 하면 되죠? 알파벳은 몇 개예요? 이론적으로는 26번. 그 시저 암호 같은 경우는 이 전사 공격 무조건 다 해볼 수 있는 가지수를 말합니다. 그 26번만 해보면 어떻게 돼요? 들통나겠죠? 해독되겠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떻게 돼요? 자기 거잖아요.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어. 뭐 그걸 뺀다면 25번만 적용해보면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저 암호는 전사 공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저 암호는 전사 공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약하다, 취약성 이렇게 되는 거. 이 전사 공격에 의해서 쉽게 뭐가 될 수 있다? 해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원리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개념만 가지면 돼요. 아, 이 전사 공격이 뭐냐 이런 개념을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에. 그 다음 페이지는 참고하십시오. 그냥 그 합동식이 오는데 이게 혹시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거는 이 부분 나중에 좀 이야기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단일 대치 암호, 시저 암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단일 뭐가 있어요? 대치 치안을만 대치 암호. 이거는 뭐 KORE에 이런 게 있다면 이걸 아무거나 다른 걸로 뭐 S E O U L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어요. 원래 단어는 코리아인데 서울로 바꿔가 보내면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이것도 암호문이 될 수 있겠죠. 이래 하는 게 뭐라고? 단일 대치 암호가 됩니다. 지멋대로 하는 거. 그랬을 때 그 밑에 단일 대치 암호 치안표에서 그 밑에 A는 L, B는 N, C는 F. 뭐 이 치안표 자체가 키가 되겠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밑에 내가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코리아를 암호를 하니까 서울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치안표 기준을 하면은. 예. 다시 복화하면은 코리아가 되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에 우리 두 개를 해서 아주 쉬운 거. 시저 암호하고 단일 치안 암호하고 어느 게 해독하기 쉬울까요? 막 시험 문제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현재까지만으로 어느 게 쉽고 어렵고는 100% 장담은 못한다. 결론은 그렇게 돼요. 그게 그 밑에 시저 암호와 단일 이런 대치 암호 중에 어느 쪽이 해독이 쉬우냐. 이거는 암호문만 보고는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암호문만 보고는 어떤 방식을 적용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지금 한 단일 대치 암호에서 키의 수. 그럼 이런 단일 대치 암호에서는 K는 S로, O는 E 이렇게 바뀌었을 때 K가 S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26가지잖아요. A도 A, B, C, D, F, G까지 다 될 수 있잖아요. Z까지. 그럼 두 번째 있는 이 O가 E가 될지, 그거는 여기 S만, S 빼고 다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럼 요게 될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줄은 몇 가지가 돼요? 그럼 또 요게 될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일 대치 암호에서 가지수를 다 하면은 26, 25, 24 하나씩 뺀 걸 곱한 가지수가 돼요, 이게. 그래서 그 50페이지에 단일 대치 암호에서 키의 수, 그 키의 수는 26에서 1까지 곱한 26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26 팩토리얼 값이 그 40 얼마가 돼요? 아주 큰 수가 돼요. 그 밑에 분석해 놨습니다. 그럼 이런 가지수일 때 전사 공격 앞에서 시저 암호처럼 전사 공격으로 해독한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2번에서 이 계산은 참고하십시오. 약 60년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평균 시간이. 그래서 이 시저 암호에서는 전사 공격은 어떻게 돼요? 취약성을 가지는데 이 단일 치안 암호의 전사 공격은 어떻게 돼요? 예? 취약성이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60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암호문 하나 해독하는데 아주 빠른 컴퓨터로 했을 때 현재 60년 걸리면 의미가 없죠. 내가 죽고 나서 해독하면 뭐해? 취약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암호문을 만나서 이런 암호문을 치프 텍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런 암호문을 만났을 때 무조건 전사 공격으로 해독하겠어요? 돌대가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해커야. 해독하는데 해독 방법이 이 전사 공격 해독 방법이 전사 공격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다른 해독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오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빈도수 분석입니다. 빈도 분석. 51쪽에. 그래서 이걸 딱 해독하는데 전사 공격을 안 하고 해독에 뭘로 이동했다고? 빈도수를 이용한 분석 기법을 쓰면은 금방 해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영어 단어에 보면은 긴 문장 보면 이가 나오는 게 가장 많대요. 그래서 자꾸 이 적용을 해갖고 그게 51쪽에 빈도수 분석 가정을 그 1, 2, 3, 4, 5, 6 써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따라서 이런 단일 대치 암호에서는 전사 공격을 했을 때는 60년이 걸린다면은 빈도수 분석에 의한 것은 취약합니다. 이제 취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취약성이 있다는 것은 금방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해독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금방 해독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치프 텍스트 암호문을 해독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예? 그 해독하는 방법을 이제 무슨 공격이라 그래요?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60년 안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내용을. 그 다음이 이제 암호 해독입니다. 52쪽 가보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즈하고 단일 치안 암호를 우리는 왜 인제 설명하느냐. 바로 이 암호 해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독하느냐. 그걸 우리는 학술적으로 논하는 거예요. 그게 암호 해독이에요. 자, 그러면은 암호 해독 이거는 뭐냐면은 암호 해독은 이건 학술적인 개념이에요. 학술적이다라는 거는 뭐냐? 자, 이 암호 해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A에서 이 송신자야. 기본적으로 여기가 수신자야. 그러면 송신자가 수신자로 보내는 거는 뭐겠어요? 암호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이렇게 기본 원리는 암호문을 보내는데, 중간에 누가? 해커가 어떻게 돼요? 해커가 이 암호문을 뭘 하겠어요? 획득을 하겠죠. 획득해서 그 암호문을 뭐 하겠어요? 해독하는 거잖아요. 기본 원리는. 자, 그래서 그러면 암호문이 있어. 이 암호문이 주어졌다는 거는 뭐가 있었겠어요, 이게? 암호 알고리즘이 있겠죠.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했겠죠.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암호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송수신자 사이에서 해커가 암호문을 획득해서 해커가 해독을 했다는 뜻은 뭐가 되겠어요? 해독을 하게 되면은 이 암호 알고리즘은 뭐가 되겠어요? 해독을 했다는 것은 이 암호 알고리즘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암호 알고리즘을 정해서 암호문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학술적으로 이 암호 알고리즘이 안전하다는 것을 미리 어떻게 돼요? 살펴보는 게 뭐라고? 현실에 적용하기,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 암호 해독이에요. 이제 이걸 알고 이걸 공부할 때 접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책 보십시오. 암호 해독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보십시오. 2번에 보면은 암호문 단독 공격, 알려진 평문 공격 등 해서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커크호프 원리입니다. 이 커크호프 원리, 이것도 시험에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암호 시스템, 암호학에서는 말이죠. 암호 알고리즘은 이거는 공개된 걸로 하는 거, 공개. 해커가 암호 알고리즘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학술적으로 이걸 논하는 거, 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학자가, 기술, 이제, 암호 학자가 말이죠. 학자가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잖아요. 개발하면 이걸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하는 게 원칙이야. 내가 암호 알고리즘 개발해놓고 내가 그 알고리즘을 공개 안 해도 되죠. 예.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 우리 학문에서는 개발된 암호 알고리즘은 뭐라고? 공개된 상태로 간주합니다. RS에 있는 알고리즘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벌써. 무슨 말인지 알죠? 공개되어 있지만 해커가 그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도 뭘 못하는 거예요? 해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뭐 더 좋은 컴퓨터 놓으면 해독할 수 있을 줄 몰라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원리라고? 커크호프 원리라 그래요. 커크호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현대 암호에서는 학술적으로 논할 때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고 단지 키만 어떻게 돼요? 공개 안 된 걸로 간주합니다. 키까지 공개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끝난 거죠. 다시 말해서 암호를 해독한다는 것은 키를 찾는 게 돼요. 키를 찾았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원래의 메시지를 찾았다는 게 되잖아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됩니다. 키를 찾는다. 그래서 그 53쪽에 보면은 커크호프 원리에서는 현대 암호에서 말하는 겁니다. 암호 시스템 안전성은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되고 단지 암호키, 비밀키만 어떻게 돼요? 공개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에서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을 찾자. 그게 바로 커크호프 원리, 암호 시스템에서. 이 기준으로 뭘 한다고? 암호를 해독해본다, 학술적으로. 그랬을 때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52쪽에 보십시오. 암호문 단독 공격. 이거는 말 그대로 공격자가 암호문만 아는 거죠. 어떤 암호문만 아는 상태에서 해독하는 거. 그게 암호문 단독 공격. 나머지는 읽어보고. 두 번째, 알려진 평문 공격. 이거는 뭐냐면 그 두 번째 거기 공격자에게 평문하고 암호문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하에서 이제 원리는 해커가 인위적으로 송수신자 차이가 도청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도청하지 않고 도청해서 획득하는 기법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논하는 거니까 해커한테 미리 너가 도청 안 하고 암호문을 그냥 너 줘. 암호문 딱 줘놓고 너가 한번 해독해봐라. 테스트 하는 거죠. 그게 암호문 단독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 해커한테 평문도 주는 거예요. 주놓고 평문하고 암호문을 미리 주는 거예요. 주놓고 그 중간에서 키를 찾아봐라. 그거죠. 그게 뭐라고? 알려진 평문 공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택 평문 공격은 뭐냐 하면은 약간의 이래 이제 다시 해커한테 이래 준다, 직접 준다. 메시지, 평문과 암호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아니고 해커가 요청하는 게 요청.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중에서
뭡니까? 선택 평문 공격이니까 요청. 해커가 자기가 선택한다, 이 말, 선택.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선택 평문 공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 참, 선택 암호문 공격이에요. 해커가, 공격자가 직접 암호문을 선택하는 게 또.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암호문 단독 공격,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도 해커가 뭐를 못 찾으면은, 예? 키를 못 찾으면은, 예? 키만 뭡니까? 비공개. 다 나머지는 해커한테 주고,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도 이 키를 발견 못 했다는 것은 이 암호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겠어요? 쓸만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암호 해독이라는 것을 논한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서 뭐 암호문 단독 공격은 뭐냐, 뭐 이런 혹시 맞출 수 있어야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한 거 53쪽 밑에 전사 공격 거르기도 하고 전수 조사 공격,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 키를 다 대입하는, 그러니까 무작위 뭐 해갖고 그게 전수조사입니다. 뭐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전 공격. 그 사전 공격은 뭐냐? 사전식으로 직접 이제 잘 쓰는 단어 있겠죠. 그 비밀번호에 그래서 뭐 우리가 1, 2, 3, 4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식으로 대입해보는 방식 있는 단어를, 그게 우리는 사전 공격. 그 다음 3번 통계적 공격. 앞에 빈도수 공격 있죠. 예, 그런 게 통계적 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패턴 공격. 이 패턴 공격도 따지보면 통계적 공격하고 비슷한데, 아까 내가 패스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예? PASS 하니까 SS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암호문에서 그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같은 패턴이 있죠. 따지보면 그런 걸 말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예, 뭐 똑같은 거리가 된다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해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암호문을 해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해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결론입니다.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만 더 할 테니까 1장 끝이에요.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나 한 3, 4분만 쉬고 제 2장 오늘 좀 하고 끝낼 테니까요. 예, 잠깐 휴식할게요.